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가야겠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건강을 위해 매일 이걸 먹고 있다,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 하나가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신호도 거의 없는 상태로 몸속 필터가 점점 지쳐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깨달았을 땐 이미 수치가 떨어진 뒤라면요. 혹시 요즘 이런 변화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고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려 스스로 놀란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한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찰리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서 사람들의 혈압, 피검사 수치, 그리고 몸속 필터 역할을 하는 기관의 상태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좋다고 믿고 매일 먹던 음식이 오히려 몸을 더 바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김성호라는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생활을 바꾼 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김성호 씨는 매일 밤 TV를 보며 간식처럼 먹던 음식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바꿨습니다. 종류를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먹는 시간과 양, 그리고 가공된 것만 조절했을 뿐입니다. 한 달쯤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김성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고 아침에 머리가 훨씬 가볍습니다. 복잡한 약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조금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매일 먹던 음식 중 몸속 필터를 괜히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둘째, 완전히 끊지 않아도 더 편안한 선택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밤잠이 깊어지고 하루가 덜 피곤해지는 방향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건 채널을 위한 부탁이 아니라 앞으로도 몸을 지키는 쉬운 방법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드시는 음식 중에서 몸속 필터를 가장 바쁘게 만드는 5가지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비교적 부담이 적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선택은 무엇인지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건 과자보다 낫잖아. 몸에 좋다고 해서 먹는 건데 설마 문제겠어. 하지만 문제는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특히 몸속 필터 역할을 하는 기관은 소리 없이 이를 떠안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고 아프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더 지칠 뿐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바라기 씨입니다. TV 보면서 한 줌 이야기하다 또 한 줌 손에 잡히는 만큼 계속 들어갑니다. 부산에 사는 김성호 씨도 그랬습니다.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한 줌 정도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쌓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씨앗에는 몸속에서 모래처럼 뭉치기 쉬운 성분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물도 많이 마시고 몸이 바로바로 처리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속 필터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그 모래 같은 것들이 서서히 뭉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먹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밤에는 물도 덜 마시고 몸 전체가 쉬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시간에 이런 간식이 들어오면 필터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맥주나 술과 함께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모래는 더 쉽게 굳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많이 오해하는 것이 호박씨입니다. 이건 원래 몸에 좋은 거야. 예전부터 먹던 거야. 대전에 사는 박정래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에는 몸속에 쌓이기 쉬운 성분이 많습니다. 몸이 튼튼할 때는 필요한 만큼 쓰고 바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필터 힘이 약해지면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몸이 가렵거나 다리가 묘하게 불편해지거나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원인을 몰라 계속 참고만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술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땅콩입니다. 싸고 고소하고 익숙합니다. 서울에 사는 이현수 씨는 술을 마시지 않는 날에도 땅콩을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그런데 땅콩은 보관 상태에 따라 몸에 부담을 주는 물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오래된 것, 짭짤하게 볶은 것,
기름 냄새가 나는 것, 이런 것들은 몸속에서 처리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필터는 계속 바쁘게 돌아가고 몸은 이유 없이 붓고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밤에 가공된 상태로 먹는 습관입니다. 이 네 가지가 겹칠 때 몸은 버티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건 고급이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선택하는 것이 캐슈넛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손이 계속 갑니다. 이건 과자보다 훨씬 낫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광주에 사는 정민호 씨도 그랬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마다 캐슈넛을 집어 드셨습니다. 양도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밥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습니다. 캐슈넛은 생각보다 몸에서 단맛처럼 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먹으면 금방 에너지처럼 느껴지지만 그만큼 몸은 급하게 반응합니다. 필터는 피 속을 더 빠르게 정리하느라 바빠지고 작은 길들이 먼저 지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늘 피곤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고급스럽고 몸에 좋은 지방이 많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안심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에 사는 최영자 씨도 좋은 거니까 괜찮겠지 하며 저녁마다 몇 알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특히 밤에 더 부담이 됩니다. 이 음식은 몸에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낮에 움직일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쉬어야 할 시간에 들어오면 필터와 장이 동시에 바빠집니다. 그러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아침에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야? 전혀 아닙니다. 모든 선택이 문제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 고르면 몸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맞는 선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비교적 부담이 적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선택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건 이렇게 먹으면 괜찮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한 알만으로도 몸의 균형을 도와줄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첫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선택은 브라질 너트입니다. 이건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딱 한 알이면 충분한 선택입니다. 전주에 사는 오준식 씨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유난히 차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몸 전체가 둔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브라질너트 하루 한 알, 그 이상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은 알 하나에는 몸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부족하면 몸은 쉽게 지치고 머리도 맑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치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 알, 그게 전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선택은 호두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이미 드셔보셨을 겁니다. 모양이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기억에 좋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천에 사는 이명자 씨는 오후만 되면 머리가 흐릿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단 음식으로 기운을 올리려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식으로 먹던 달콤한 빵 대신 호두 몇 조각으로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많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반쪽 기준으로 6조각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이명자 씨는 말하려던 게 잘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호두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바닥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이건 특히 밥 먹고 나면 갑자기 졸리고 기운이 뚝 떨어지는 분들께 잘 맞는 선택입니다. 아몬드는 몸속 에너지가 너무 빨리 튀지 않도록 천천히 가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식사와 식사 사이 허기가 질 때 소량으로 먹으면 하루가 훨씬 편해집니다. 마지막은 피스타치오입니다. 이건 밤에 자주 깨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물론 이것도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소금 없는 것으로 잠자기 1시간 전 손바닥에 가볍게 올라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깊은 잠은 머리와 몸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잠이 얕으면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그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선택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먹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결국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습관이네. 맞습니다. 같은 것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꼭 기억하셔야 할 아주 단순한 4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몸속 필터는 훨씬 편해집니다. 첫 번째는 양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몸이 빠르게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한 봉지, 한 컵, 한 주먹 이런 기준은 너무 큽니다. 눈으로 보기에 적어 보일 정도가 오히려 맞는 양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특히 밤이 문제입니다. 밤은 몸이 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뭔가를 기억하고 정리하고 치우는 속도는 낮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런데 그때 간식이 들어오면 필터는 쉬지 못합니다. 밤 간식이 잦을수록 자다가 깨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가공된 상태입니다. 소금이 묻어 있는 것, 달콤한 맛이 나는 것, 버터 향이 강한 것. 이건 좋은 재료가 아니라 이미 손이 많이 간 간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몸속에서 물을 더 붙잡아 두게 만들고 몸을 무겁게 합니다. 네 번째는 보관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기름이 많은 음식은 공기와 빛을 만나면 쉽게 상합니다. 냄새는 괜찮아 보여도 몸은 이미 불편해합니다. 큰 봉지 하나 사서 오래 두고 드시는 건 몸을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4가지를 종합해 보면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조금만 이른 시간에 소금 없는 것으로 신선하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머릿속이 조금 가벼워지셨을 겁니다. 아, 내가 뭘 잘못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먹었는지가 문제였구나.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미 밤에 자주 깨는데 지금 바꿔도 의미가 있을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수원에 사는 김도현 씨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씨는 특별한 병이 있다고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밤에 2~3번씩 깨는 게 당연해졌고 아침마다 몸이 덜 회복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일 수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김도현 씨께 부탁드린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밤에 먹던 간식을 끊고 낮에 소량으로 옮기고 소금 묻은 것은 전부 치우고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 이 4가지만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2주쯤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얼굴빛이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몸이 갑자기 새로워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일하던 필터가 조금 숨을 돌릴 시간을 얻은 겁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힘들면 바로 티를 내지는 않지만 편해지면 분명히 반응합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걸 먹으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몸을 괜히 힘들게 만드는 선택을 줄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을 생각해서 해오던 행동 중에 사실은 몸을 더 바쁘게 만들던 것이 있다면 그걸 하나만 내려놓아도 몸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첫째,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지금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건 양, 시간, 가공 여부, 보관입니다. 셋째, 몸은 조용히 망가질 수도 있지만 조용히 회복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건 나 이야기 같네 하고 스쳐간 생각이 있다면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큰 결심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 간식 하나, 내일 아침 선택 하나, 그 작은 차이가 몇 달 뒤에 몸 상태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밤에 자주 깨는 분,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분, 하루가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밤에 먹던 걸 낮으로 옮기거나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소금 묻은 것만 치우는 것, 이 중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 자주 만나는 친구,
늘 피곤하다고 말하는 지인에게 이 영상을 한 번만 건네주세요. 그분이 몰랐던 선택 하나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짧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밤 간식을 바꾸겠습니다. 소금 묻은 간식은 줄이겠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어렵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만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시면 필요한 순간에 이런 정보가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미 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에는 새로운 선택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